결과가 발생하고 또 그 결과는 이미 결합 속에 존재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결합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겠느냐. 이미 존재했다고 하면은 이미 존재한 것이 다시 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통나무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통나무에다 불을 만들 때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 통나무 이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비잖아요. 우리가 이 책상에다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책상하고 책상을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이런 나무를 딱 갖다 놓고 여기다가 그 좀 강한 실을 갖고 이것을 와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서 불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연기가 모록모록 이렇게 나게 불이 나는데 이것이 조건 속에 있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는 것에서 나느냐, 이미 있는 것 속에서 나느냐, 이미 없는 것 속에서 나느냐. 그러면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는 것에서 난다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손으로 이렇게 원시인들을 이렇게 비비잖아요. 비비면은 여기 100도가 되면은 이제 90도 이렇게 넘어가면 연기가 이렇게 나면서 100도가 되면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팔 속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팔을 갖다 이렇게 막 할 때는 여기서 그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팔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쌀에서 나와요. 그러면 쌀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태양에서 나와요. 태양의 햇빛을 받고 쌀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은 태양의 뜨거운 에너지를 탄수화물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배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창자 속에 들어가면은 이 탄수화물이 이 또 화학 반응을 해갖고 열로 이렇게 납니다. 열로 나면은 우리가 팔로 해갖고 이것을 돌려요. 그러면은 결론은 태양의 8000도의 표현 온도와 안 속에 있는 10만 도의 온도가 결국은 내 팔 속에 증가되어 가지고 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불이 미리 있는 것에서 나느냐, 태양이라고 하는 미리 있는 것에서 불이 나지 않느냐. 그러면 태양 속에 아무리 이 속에 아무리 쳐다봐도 태양은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에서 났느냐, 아예 없는 것에서 났느냐, 두 개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이타를 가지고 이 성냥갑을 가지고 이 성냥을 가지고 이렇게 탁 칠 때도 불이 납니다. 그러면 이 성냥하고 성냥갑을 천년만년 놔둬도 치지 않으면 불이 안 나요. 치는 그 순간에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시원찮게 들어가면 픽하고 안 됩니다. 바로 들어가면은 불이 나거든요. 그러면 속에 있는 이 에너지가 100% 되었기 때문에 불이 나기 때문에 원래부터 불이 있던 불이 여기에 탄 것이지 요 속에서 무슨 불이 났느냐. 이 논란이 우리 책에 다 나왔죠. 보현아 박사님 기억이 나죠?
있었죠? 예. 그 관년품인가? 예. 그래서 만일 원인과 연들의 결합으로부터 결과가 발생하고 또 그 결과는 이미 결합에 존재한다면, 결합 속에 미리 존재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결합한다고 해서 나느냐, 이미 있는 것이 나는 것이지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328페이지 읽어보면은 만일 여러가지 인연이 화합하여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런 결과는 화합 가운데 이미 미리 존재할 테니, 불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미리 존재할 테니 뭐 화합한다고 해서 그 속에 어떻게 발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화합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결과가 만일 미리 그 실체가 존재했다고 하면은 세상 화합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그 화합 속에서 싹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물과 쌀이, 이 벼가 화합을 해가지고 싹이 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이론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는 물 속에 미리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미리 없었으면은 천년 만년 나도 싹은 벼는 싹이 안 납니다. 그러면 미리 물 속에 있었다고 하면은 영원하게 물에서 싹이 나야 되는데 왜 안 나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내가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싹은 물과 지수화풍이 화합해하고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해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안 하면 내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빙의가 돼가지고 그 상태에 몰입이 해가지고 진짜처럼 됐을 때에 우리는 체험이 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오는데 그렇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론을 배우면서 머리로서 그래 맞아 이해하겠어 이렇게 되면은 아르마리가 됩니다. 영원하게 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순간에 빙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빙의가 돼가지고 그 상태에 내가 몰입이 됐을 때에 나한테 이익이 생깁니다. 마음이 평하고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평화가 안 오고 행복이 안 오고 만족이 안 오면 이 공부는 하나만 해요. 그래서 어떠한 역경계 속에 딱 빠지는 순간에 그 역경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것을 탁 부숴버리는 순간에 나에게 바로 여기 행복이 있었구나. 그 괴로움에 꼼짝달싹도 못하게 움츠러져 있던 이 마음에서 그것을 탁 부숴버리는 순간에 이 속에 행복이 있었구나. 이 행복이 항상 있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것이 해탈입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상마가 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일체 의문 의심이 싹 사라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이론에 막히면 안 됩니다.
탁 뭔가 이론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돼야만이 체험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움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평생 있어봐야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죽기 살기로 이 속에 빠져 들어가야 돼요. 누가 미움이 탁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들어가고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독을 당했다. 모독을 당했으면은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무엇이 내가 모독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갖고 적나라하게 내 모든 것을 펼쳐놓고 펴놓고 다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남들의 눈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철저하게 봐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펼쳐놔야 돼요.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실제 상황이 딱 됐을 때 바로 자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면 행복을 느껴야 돼요. 아, 이 속에서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왜 내가 그것을 몰랐지? 그 미움과 좌절감 속에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일생을 보냈네. 왜 이것을 몰랐을까? 항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전이 바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만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문. 여러 가지 인연이 합한 속에 비록 결과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결과가 여러 가지 인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그 합 속에는 이 합하는 그 속에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인연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잠깐 생각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답이란 2번. 만이 여러 가지 인연의 합의 조건과 원인이 이렇게 합하는 그 속에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에서는 미리 존재한다면 이랬고 여기서는 아예 그 속에 결과가 없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결과가 아예 없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 가지 인연들이 합으로부터 결과가 발생하려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싹이 미리 있다고 하면 이것을 앞에서 물었고 1번에서 물었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싹이 조건 속에 아예 미리 없다고 하면은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 속에 싹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물을 아무리 여기다가 대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싹은 날 이유가 없고, 또 그 다음에 1번은 물 속에 조건 속에 싹이 미리 있다고 하면은 미리 있는데 결합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미리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있다고 해도 불합리하고 아예 이 속에 없다고 해도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2분의 1, 여기 반 있고 여기 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쪽에 반, 이쪽에 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쪽에 반이 있고 이쪽에 반이 있어가지고 우선 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의 합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싹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서 벼가 꽃이 이렇게 피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면서 저것은 하합 속에서 꽃이 피는구나. 봄이 되고 이게 비가 내리고 이러면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봐요. 보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이 설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보는 이것을 안 믿어야 되거든요. 안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삶에서 보면 전체가 우리 눈앞에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속에 보이는 이 속에 묶이지 않고 부속되지 않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부서져야만이 해탈이 옵니다. 또 밑에 보면은 2번 만일 원인과 조건들의 결합으로부터 결과가 발생하고 그 결합에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결합으로부터 발생했는가? 조건 속에 결합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밑에는 설명을 보면은 만일 여러 가지 인연의 화합으로부터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때에 이 화합 가운데 결과가 미리 없지만은 화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 속에 조건 속에 결합이 전혀 결과가 전혀 없는데 화합한다고 해서 어떻게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왜 그런가? 만일 사물이 그 자성이 실체가 없다면 그 사물은 결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건 속에 자성이 없으면은 쌓기라고 하는 자성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보자. 3번 만일 여러 가지 인연의 화합 가운데 결과가 존재한